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보험 사기 사건. 이번에는 밤마다 여성 손님들을 상대하던 미모의 남성 접대부들이 보험 사기 사건을 벌였다는데, 음주 운전자에게 접근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오히려 보험금을 뜯어낸 이들. 무려 80명의 호스트가 동원된 대규모 보험 사기 사건.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일 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열악한 소방시설과 주거 환경으로 화재의 위험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곳이 있습니다. 화재 취약 지역의 안전대책, UCN 현장에서 살펴봅니다.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보험 사기 범죄. 이번에는 무려 80여 명이 연루돼 있다는데, 이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다음 수십 차례에 걸쳐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타냈다는데요. 스케일이 남다른 이들의 보험 사기 행각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브리핑을 앞두고 취재 열기가 뜨거운데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에서는 강남 일대 이운가 주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40주에 걸쳐 5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호스트바 종업원 85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강남의 한 유흥가. 사건의 주범인 송모 씨 쌍둥이 형제는 일명 호스트 보도방을 운영했는데요. 고용한 호스트바 종업원을 대상으로 밤에는 여성 손님들을 상대하게 하고 낮에는 교통사고 환자로 위장해 병원에 입원하게 했던 겁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범행은 올해 9월까지 무려 5년간이나 계속됐는데요. 이들은 신호 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일부러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타내거나 또한 그들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타냈습니다. 고의로 진로를 변경한 차량을 충돌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서 충돌하는 수법입니다. 총 금액이 한 5억 원이고 연관된 호스트들이 한 100여 명 됩니다. 젊은 남성들을 고용해 강남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하던 송 씨. 송 씨는 업소에서 일할 호스트 구인 광고를 통해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지를 행동대원을 뽑았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은 쉽게 큰 돈을 벌고자 했던 젊은 남성들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챙기려던 송 씨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던 겁니다. 월 얼마나 벌었어요? 평균 한 300 좀 넘게. 네. 힘 안 들이고 병원 가면은 10만 원씩 막 생기니까. 그럼 이거 한 건 해주고 10만 원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네. 누구한테 받았어요? 비례로. 고의로 음주운전한 차량을 충돌하고 그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약점을 잡아서 돈을 요구하고 타지도 않은 승객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고입니다. 이자들은 밤에는 호스트 일을 하면서 낮에는 가짜로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술을 먹었으니까 그냥 바로 처벌이 되는 거니까 솔직히 겁도 나고 빨리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들이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송 씨는 자신이 소유한 외제차의 화재로 5,6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전문기관의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송 씨의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차량의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차량에 불까지 지른 겁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미용실까지 운영하는 여유를 보인 송 씨 형제. 바로 이 미용실도 남성 접대부들을 대상으로 한 곳이라는데요.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럴 때 차에 타 있었고요. 뭐 하라는 대로 한 거죠 뭐. 보험금을 그 형들이 다 가져가고. 향후에도 그 병원에 대해서 보험금 편취에 방주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더 수사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그 보도방 및 그 해당 업소에 대해서도 직업안전법 및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송 씨 형제는 호스트들을 가짜 환자로 위장시켜 받아낸 보험금 중 80%를
차량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뜯어내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았다는데요. 이런 보험 사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1년에 그 수십만 건의 접촉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 보험 처리하시잖아요. 그거를 보험감독원이나 각 그 자동차 손해보험사에서 서로 링크를 통해 갖고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직 좀 약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인간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A팀이 하고 두 번째는 B팀이 하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해가지고 보험 사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디 가서 술 먹다가 이제 뭐 자랑을 한다던가 또는 다른 사건을 통해서 걸리는 경우에 이렇게 고구마 줄거리 같이 잡히는 경우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게 잡기도 상당히 어려운 범죄다 이렇게 보입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무려 7만 2천여 명. 피해액은 약 4천억 원 이상. 2010년에 비해 13%나 증가했습니다. 보험 사기로 인한 우리나라의 보험금 누수 금액은 연간 3조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손실금으로 인해 가구당 20만 원, 국민 1인당 7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꾸만 증가하는 보험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순간에 거대한 화염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집어삼킵니다. 열악한 소방시설과 주거 환경으로 재래식 상가 밀집 지역이나 쪽방 밀집 지역 등은 화재에 취약한 대표적인 곳인데요. 겨울철 화재에 안전하게 대비하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10월 종로구 관수동의 재래식 상가 밀집 지역에서 거대한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은 좁은 골목 사이로 소방호스를 끌어오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는데요. 처음 불이 난 곳은 식당 골목의 한 음식점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아주머니가 아침에 요리를 하는 중에 그 식용유가 과열되면서 후드 밸브를 타고 상층부로 연소되면서 거기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상가가 연속적으로 연소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기억입니다. 특히 불법 증축된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라 불은 순식간에 번져갔습니다. 더욱이 골목이 비좁아 소방차 진입은 물론 소방대원들의 접근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화재가 난 지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6채의 상가가 소실된 후였습니다. 그것이 각종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이 어떤 또 합판 이런 것으로 또한 아주 강화 구획이 안 돼 있고 밀집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소 확대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서 저희가 그 화재 진압을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 후 제작진이 찾아간 현장은 아직도 화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남긴 대형 화재로 번진 이유는 바로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해온 식당가의 불법 건축물 때문이었는데요. 해당 지역에는 화재 안전시설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관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있었다 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저희가 이제 신발생으로 간주를 해서 저희가 이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저희가 이제 순찰 이제 강화를 해가지고 계속 감시를 하고 있죠. 지난 4일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주택에서 거주자의 부주의로 큰 불이 났습니다. 거대한 화만은 거주자들이 손 쓸 새도 없이 순식간에 집 한 채를 집어삼켰습니다. 도로 옆에라서 옆에서 수건을 한 6번 정도 연장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이 와가의 1층에 거의 불이 확 붙어 있는 상태, 거의 한 50%가 전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주민들은 한 16명이 그냥 나와가지고 막 웅성웅성 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뒷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뒷집으로는 안 갔어요. 화재에 취약한 낡은 주택들이 촘촘히 붙어있는 탓에 혹여나 불이 옮겨 붙을까 인근 주민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는데요. 다행히 불이 번지진 않았지만 한 집에 거주하던 8명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와 와가는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 벽이 또 벽돌조라 이게 한 50년 가까이 된 집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벽돌도 무너질 위험도 있고 이래서 못 들어가게 막았죠. 새벽에 발생한 화재 당일 오후 제작진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은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곳 또한 노후된 주택과 비좁고 미로 같은 골목길 때문에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화재 난 걸 못 보고 그냥 저렇게 탔는데 그냥. 네, 여기 미로예요. 저 안에 미로 집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좀 오래돼가지고 좀 지역인데. 특히 이곳은 재개발 지역으로 노후된 주택이 많아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불이 나면 비좁은 골목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낡고 빈집이 많은 재개발 지역은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화재 난 지역은 이문 1 재정비 촉진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재건축이라든가 주택 정비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고, 특히 이제 이문동 지역이 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지난 6일 중랑 소방서 또 다른 화재 취약 지역인 옥탑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지 6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지만 짧은 시간에 불길이 급격히 커지는 옥탑방 화재의 특성상 방 내부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은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외부 쪽에 수도 파이프를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문 열선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 열선에서 열이 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가구문 안쪽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옥탑방은 화재 시 피해를 키우는 주범인 샌드위치 패널을 많이 사용하고 보통 고지대의 자리에 소방 진입로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옥탑방은 화재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겨울철은 특히나 그 화재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과 같이 강추위가 계속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시설 같은 경우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한다든가 또 그 정적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과열에 의해서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그 출타 시에는 주방이나 이런 화기 취급 장소를 한번 돌아보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집을 나서는 것이 화재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쪽방 밀집 지역이나 재래식 상가 밀집 지역과 노후된 공장 밀집 지역 등 서울에서의 화재 취약 지역은 총 32곳, 약 5,700세대에 이릅니다. 화재 피해를 보다 줄이기 위해선 기초 소방시설과 소방 진입로 정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